안녕하세요. 서울시 7급 공무원 탕탕솜입니다. 오늘은 점수와 직결된 암기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행정법을 1년간 꾸준히 공부해왔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제대로 암기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법 암기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과 예외를 활용하자입니다. 행정법은 원칙과 예외 이렇게 구분되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수의 예외를 확실히 외워두는 방식으로 암기 분량을 반으로 줄여야 해요. 구체적인 테마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테마예요. 각종 행정 제재들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제재예요. 그 사람이 알고서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제재를 해요. 청소년인 거를 모르고 술을 팔았어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의 과실이 있었냐 이런 것들은 불필요해요. 그럼에도 예외가 있죠. 행정 제재임에도 고의 과실을 따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행정벌이에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보면 과태료에 대해서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벌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데 이게 왜 맨날 나오는지 모르고 고의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 막 헷갈려 하면서 다들 틀리죠. 이런 식으로 행정 제재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제재라는 것을 기억해두고 과태료가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암기 분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자승계라는 테마예요. 원래는 행위 각각을 개별적으로 소송으로 다투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구제해주려고 하자를 승계해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외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하자는 승계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된 거 예외적인 상황들을 다 외워놓고 그게 아니면 원칙대로 승계가 안 됨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하자 승계가 된 판례만 암기해놓고 나머지는 흐린 눈으로 공부하면서 암기량을 확실히 줄였어요. 특히나 행정법은 모든 판례를 다 보기 어렵고 판례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안 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안 보고 뇌 용량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적은 양이라도 일단 확실하게 아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해요. 객관식에서 애매하게 아는 것은 항상 독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 과징금 테마예요. 원래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지 말지, 얼마를 부과할지 이런 것들에는 재량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부과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이 예외적인 기속인 것을 확실히 외워두고 나머지는 재량이겠거니 하면 돼요. 기속인 게 이거 말고도 더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하시다면 공부할 때 책상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혹시 과징금 기속인 거 더 있는지 찾으면서 회독하자 이런 거를 딱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과징금 파트를 공부할 때 내가 혹시라도 놓친 게 있을까봐 두 눈 부릅뜨고 공부를 하게 되겠죠? 회독의 목적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모로 이 방식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국가 배상 테마예요. 국가 배상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려는 제도예요.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 요건을 굉장히 빡빡하게 보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넓게 봐서 국민들에게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원칙은 국민에게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배상을 안 해주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손해를 입힌 그 행위가 직무에 해당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직무를 되게 좁게 본다면 국민에게 배상을 거의 안 해주겠죠? 아까 말했듯이 웬만하면 배상을 해주게끔 국민을 위해 넓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도 굉장히 넓게 보는 거예요. 직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로 인정 안 되는 예외를 중심으로 외우면 되는 겁니다. 직무 행위에
뭐 권력적 행위, 비권력적 행위,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작용 막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국가배상법상 요건 중에 직무요건은 사경제 활동 빼고 다 인정된다. 이거 빼곤 다 된다. 엄청 넓게 본다. 이렇게 각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 회독을 할 때는 사경제 빼고 다 됨. 이렇게 10초 이내에 봐야 돼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외워야 할지 잘 아시겠죠? 이래서 막판으로 갈수록 회독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거 말고도 행정법에 원칙과 예외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테마들이 뭐가 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행정법의 재미도 느끼실 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분법적인 테마를 정리하자입니다. 이것도 원칙 예외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렇게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오른쪽을 이렇게 확실히 외워두고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 분량을 줄였습니다. 한쪽만 확실히 외워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테마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처분성이라는 테마입니다. 행정법에서는 결국 소송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분인지 처분이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송의 대상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상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하나하나 확실히 암기를 해두어야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실제로 시험 전날까지 계속 봤던 자료인데요. 저는 처분인 거를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다가 쫙 정리를 해두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처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처분인 거에 중점을 두고 외웠던 거예요. 제가 가진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정리된 처분성 자료가 없었어서 제가 직접 만들고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색깔과 위치를 활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들 같은 종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위치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한 걸 계속 보다 보면 이 내용이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가 생각나요.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서 본 것 같다 하면 처분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분성 풀고 죽자라는 처분성 OX 100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잘 외웠는지 수시로 점검도 했습니다. 확실히 외웠는지 체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테마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는 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양을 어떤 순서로 늘려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처분인 걸 먼저 다 확실하게 외워둬야 해요. 만약 시간이 없다면 처분인 것만 다 외워놓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모르는 것들, 낯선 것들을 시험장에서 만나면 처분이 아닌 거겠죠? 자, 처분인 걸 다 외웠어요. 이제 그 다음은 처분처럼 생겼는데 처분이 아닌 것, 혹은 내가 처분이라고 착각했는데 처분이 아닌 것을 위주로 외워야 합니다. 이것까지 다 봤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처분이 아닌 애들까지 봐주는 거예요. 아마 암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아무 범주도 잡지 않고 막 외우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이 방대한 과목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애매하게 아는 것은 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두고 범주를 잡고 체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처분이냐 아니냐 외울 때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좋아요. 처분성이 인정이 되어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처분을 넓게 봐야 국민들에게 좋은 거예요. 요즘 판례들은 국민에게 많이 공감을 해주고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아요. 이거를 꽉 잡고 가면 최신 판례 같은 거 볼 때도 예전에는 이것까지 처분으로 안 봤는데 요즘에는 처분으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또 잘못된 공부 방식은 왜 예전에는 이걸 처분으로 안 봤는데 요즘은 처분이래? 뭔가 이상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을 품는 거예요. 과한 의무는 독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문서냐, 구두냐 테마예요. 이건 행정법이 아니더라도 행정학, 헌법, 지자론 등 법 과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테마예요. 뭔가 국가가 하려면 원칙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죠? 웬만한 게 다 문서주의로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국민들이 편하게 얘기하라고 말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니라서 굳이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되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해서 구두로 가능한 것들이 있겠죠? 다 상식적인 이야기들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문서로 하는 게 다 원칙이고 예외들을 중심으로 외우는 거예요.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서면으로밖에 안 되는 건데 구두 또는 서면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주 바꿔서 돼요. 23년 국가직 7급을 보면 문서 또는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라고 출제가 됐어요. 확약은 문서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로도 가능하다 하면서 오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이 국가직 7급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들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말로 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구두와 문서 얘네들을 항상 바꿔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X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먼저 소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낯선 법령이 출제되어도 말, 구두 이런 포인트가 딱 꽂히실 거예요. 이거 뭔가 바꿔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실제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출제되지 않은 법령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공부할 때 이런 원칙과 예외를 잘 잡아가시면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낯선 법령이 나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소거하고 추론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행정법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외워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외우지 않고 전범위에 눈을 돌리고 무조건 두꺼운 책,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사서 모든 내용을 보려고 하면 점수가 정말 오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행정법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을 골고루 고득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법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반드시 줄여야 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을 줄이고 암기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과정들 결실 맺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